자, 수시에서는 대부분 면접이 포함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때 다른 학교 학과하고 좀 차별화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저는 공부여준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서 진로에 대한 상위권에 있는 교사, 그중에서 초등교사와 관련된 초등교육과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초등교육과는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제 아이들의 학습 효과와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초등교육학과 학생들은 그 아이들한테 그 다양하고 폭넓은 그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어나 수학, 그다음 미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게 됩니다. 자, 초등교사는 현재 한 16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한 14만 5천 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과의 전망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초등교육과 4년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으면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무시험으로 주어집니다. 무시험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초등교육학과를 입학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좀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인성도 좀 갖추신 분들을 좀 선발하기 위해서 항상 면접이라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초등교육과는요, 2023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10개의 교육대학, 교대라고 하죠. 10개의 교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4년제 대학에는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13개 대학에서 1년에 한 4,200명 조금 안 되게 선발을 하고 있어요. 자, 수시와 정시의 비중은요, 보통 한 60대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 수시에서는 대부분 면접이 포함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때 다른 학교 학과하고 좀 차별화된 것은 석차라던가 성취도가 반영된 모든 교과가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아주 기초 지식을 다 두루두루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 교과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초등교육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 교과를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수능 100%인 전형도 있지만 또 많은 학교들은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형으로 정시에서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좀 보면은 이화여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 경인교대, 그 다음 한국교원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교대를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의 학교의 발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이라던가 경기도, 인천에 아무래도 학교도 많고 인구도 많고 뽑는 인원도 많다 보니까 이쪽 학교가 조금 더 인기가 많고 합격 점수가 조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제 초등교사, 초등교육과에 조금 어울리느냐? 아무래도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이제 아이들과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을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이 시기에 아이들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좀 다양한 교과를 두루두루 가르치기 때문에 국어, 수학, 미술,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있고 학업 수준도 좀 높은 학생들, 그리고 또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교육 방법을 좀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좀 창의력이라던가 그리고 좀 다양한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서 차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육과에 지원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초등교육과와 조금 어울리는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교사는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두루두루 잘해야 돼서 어떤 특정 과목을 꼭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맞춤법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이런 과목들은 좀 더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그다음에 확률 통계까지만 해도 됩니다. 물론 수학에 좀 더 관심이 많으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부 학교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했을 때 조금 더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게 꼭 필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영어가 정규 교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도 특별하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영어의 좀 기본적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두루두루 섭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 과목에서는 뭐 한국지리라던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 이런 과목들이 조금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초등교육과는요, 취업의 안정성이 높아요. 하지만 취업의 확장성은 좀 적죠. 그래서 초등교육과를 나오면 초등교사라는 진로가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취업의 안정성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학과를 들어오는 학생들의 합격권을 보면은 학교 내신이 한 1.5에서 2등급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두루두루 좀 잘해야 좀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비교과 활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더더욱 학교 내신 관리하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초등교육과 진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에듀플렉스를 검색해 보시고 가까운 지점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녀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공부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